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되자마자 난리들 났습니다. 유승민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한다고 그러고요. 하태경 대선 도전하고요. 김태호도 나서고 원희룡도 뭐 지사 사퇴 검토한다고 나서고 난리가 나네. 나 진짜 뭐 자유죠. 그건 뭐 애초에 그럴 거 뻔히 뭐 예상됐는데 아주 판가라지 않았나.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마음대로 하세요. 참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유승민이 뭐 아주 환한 얼굴로 뭐 난리 났습니다. 개선장군 돼가지고 이 사진 보이시죠? 아이고 원희룡가 아주 뭐 살판 났어요. 그러면서 또 하태경도 살판 났고요. 자, 이런 판이 돌아가는데 그저 우려하는 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도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부터 이준석의 능력의 검증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이쪽 뭐 김종인도 뭐 나서서 난리 났고요. 좋아 죽습니다. 문재인도 좋아 죽고요. 대선 도전이 막 분모를 이루는데요. 뭐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거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판을 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윤석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잘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측근들이.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폭정에 대한 반사인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폭정을 막아야 되는 국민들이 들끓는데 국민의 힘이 받질 못하니까, 믿업지 못하니까 윤석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지지율을 폭발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믿업지 못해서 윤석열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윤석열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믿업지 못한데 여기 들어가서 같이 뭐 탄핵은 정당했다 그러고 그때 수사는 정당했다 그러고 그렇게 간다? 그리고 거기 배신자들 유승민 등등 해서 경선을 하고 뭐 어쩌고 K보팅에 또 맡기고 그러면 윤석열 현상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윤석열 현상은 실체가 뭐냐? 반문재인만이 아니다. 반문재인의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거, 무기력한 거, 대안이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윤석열 현상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윤석열 현상의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대안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무기력한 그거를 자기가 들어가서 그거를 완전히 깨부수고 탈피해서 진짜 대한정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현상은 깨진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거에 그 댓글들을요, 윤석열 총장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사라든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요. 그 기사가 또 좀 많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그게 민심이거든요. 민심이란 거는 뜬구름 잡는 민심도 있지만요, 쏠림 현상의 민심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건 따로 제가 논평하겠습니다만 뽕평에서 쏠림 현상 플러스 처음에 그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어떤 조작 세력, 여론 조작 거기다가 쏠림 현상을 휘가닥 다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윤석열 현상도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파악을 잘하면 이 현상이 오래 가는 거고 그거 파악을 못하고 취해가지고 뭐 이러다가는 그 현상이 금방 꺾이는 것도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민심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댓글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민심은요. 조금 전에 분석한 쏠림 현상도 있지만 쏠리지 않고 진짜 이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견을 다른 거 얼마나 구차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냥 보고 그냥 흥분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만 해도 그렇게 댓글 많이 안 달아요. 정치평론가인데도. 그런데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 직접적인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표 이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 뭐 휩쓸려서 이준석 돌풍, 그런데 뭐 탄핵은 정당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돌풍을 실어줬나 이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또 야 탄핵은 정당했다니까 윤석열의 수사도 정당했다고 뭐 판 깔아준 거네. 그럼 난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댓글들 쭉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이런 댓글 다는 줄 아세요? 그럼 이런 댓글들이 드루킹 조작에 의해서 극우는 정반대되는 댓글이에요. 드루킹 조작에 의한 댓글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준석, 문재인처럼 칭찬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저쪽 여당과 청와대에서 유리하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유리하죠. 그리고 이준석이 어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김종인 있죠. 김종인을 싫어하는, 유승민을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런 우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 우파가 찢어발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탄핵을 정당했다고 나오니까 탄핵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봉규 같은 사람은 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눠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박수치고 이준석 돌풍 신선하다, 뭐 부럽다, 두렵다 아주 연기해가면서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쏘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에 쏘는 거예요. 거기 쏘고만 안 된다. 진짜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당심 또는 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뭔지를 잘 읽어서 그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대권 못 잡습니다. 그 마음을 잡으려면 자 탄핵을 정당했다고 그거에 대한 외침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유승민, 뭐 원희룡, 뭐 하태경 등등 난리들 나고 대권 도전하는 저 판에 백로가 갈 것이냐 아니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고 백로다운 행동을 할 것이냐. 백로라고 지켜세운 겁니다. 백로의 흠집 많이 있어요. 그 흠집 털어내는 백로가 되길 바라는 희망사항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은 그 먼지는 흙은 털고 아름답게 백로로 가야 된다. 어렵죠. 그게 정치입니다. 어렵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영웅이 간단한 인기로 영웅이 됩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털고 용감하게 맞서고 설득하고 이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들 능력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고요. 그 만들 능력이 있으면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겁니다.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결정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본인과 나라의 운명이 휘꺼덕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